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올리네요. 백수약사입니다. 제 계획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드맥스 대표 ETF 4가지를 각각 $7,000만큼 매수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팔란티어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매수 방식은 소수점 매매로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점 매수하면 좋겠지만 소수점 매매도 중간값으로 결정돼서 매수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매수조차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방법 같아서 이렇게 매수해 보려 합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팔란티어를 매수하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 확신을 흔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때문인데요.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빼? 그리고 유럽을 적으로 돌려? 제가 미국을 좋게 보는 이유가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유럽은 동맹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유리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위아래로는 캐나다와 멕시코라는 두 국가를 접하고 있고 좌우로는 길게 바다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게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일본, 오른쪽으로는 유럽이라는 강력한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중심이죠. 그런데 이번에 유럽에서 탈미국주의가 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 만약 유럽이 미국의 적이 된다면 어떨까요? 원래 적의 적은 아군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손을 잡겠죠?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군사력을 많이 소진한 상태죠. 그럼 여기서 만약 중국과 유럽이 손을 잡고 미국과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내치는 행동이 과연 정답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러우 전쟁의 핵심은 드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버티더니 나중에는 러시아가 밀리기 시작했죠. 그 중심이 되는 이유는 드론입니다. 이제 현대전의 양상은 바뀐 거죠. 거대한 기계, 전차, 군함, 비행기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대두된 거죠. 현대전은 첨단 기술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 첨단 기술에서 드론이 활용되며 두각을 낸 건 이번 전쟁이 처음이죠.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겠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그 기술을 보여주기만 하고 빼겠대요. 물론 미국은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기를 활용하는 것만큼 기술 발전이 빠른 상황은 없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발을 뺀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번에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는 현대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와 팔란티어 이 두 가지 기업이 미래 현대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기회에서 빠지게 되었으니 제가 세운 투자의 지향점과는 살짝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가장 큰 시장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이었죠. S&P 500이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을 보면 미국의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미국은 전 세계의 시장이었던 셈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어떤가요?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아닌가요? 고립주의, 개인주의. 아싸의 삶을 살겠다는 미국. 사실 미국이 자원, 식량, 기술 모두를 가진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와 커넥션을 모두 끊는다면 그 기술 발전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문명이라는 게임을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른 국가와 기술을 교류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죠. 물론 혼자 해도 빠른 발전이 가능한 국가도 있습니다. 이 게임 안에서는 대한민국으로 구현되어 있죠. 하지만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할수록 더 빠른 것은 팩트죠.
결론은 이제부터 미국이 홀로서기를 선언한다면 앞으로 미국의 발전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미국은 지금 저 세 가지를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계속 강경하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의 투자 방식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라는 진리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종목만 고집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유망한 종목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란티어를 천주 모으기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제가 유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식을 100주씩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예시로 든 이 종목들이 제가 팔란티어 다음으로 매수할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할 수는 있지만 한번 매수한 종목은 다시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투자 전략은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경험치도 이제 100주가 기준이므로 확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당금 입금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당금이 520달러나 들어왔는데요. 세금을 제외하면 442.52달러가 입금되었습니다. 정말 배당금에서 세금이 나가는 게 너무 뼈아프긴 하네요. ISA 절세계좌에서 배당금 혜택을 지울만 하긴 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줄줄 새는 우리나라 세금으로 커버하다가는 가랑이 찢어지겠죠. 어쨌든 표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666이라니. 이거 안 좋은 숫자 아닌가? 뭐 하여튼 이번 배당금으로 인해 원금 회수율은 9.51%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0번만 더 하면 원금이 회수될 수도 있겠다는 행복회로가 또 굴러가네요. 일단 저는 받은 배당금을 모두 팔란티어에 투자했고요. 결과적으로는 5.2772주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직 13%네요.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사실 팔란티어가 떡락해서 경험치 2배 이벤트가 생기는 것도 기대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계좌 총 현황입니다. 배당금을 받아도 800만 원은 손해인 상황이군요. 이게 뭔가 밑빠진 독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쯤 되니까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 영원되려나? 뭐 일단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가 MVDY의 지금까지의 주가와 배당금의 추이입니다. 0.5달러일 때도 있고 언제는 2.5달러일 때도 있고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배당금이 이렇게 5배는 차이가 날 수 있나? 아무래도 그게 일트맥스 ETF의 특징인 것 같네요. 매주 새로운 베팅을 하는 느낌이요. 일단 이것만 믿고 배당금으로 주식을 모으는 과정을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대한 생각과 현재 제가 하는 프로젝트의 방향성 수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증시가 특정 인물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 여러분들도 고심 많으실 것 같네요. 그래도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다 잃어볼 수 있는 투자를 해보려고요.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도 공부죠.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